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지고 차량이 정차 중인 경우에도 불이 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새빨간 불길이 주차돼 있던 차량을 집어삼킵니다. 소방관들이 연신 물을 뿌려봐도 성난 불길을 잠재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남원에 있는 한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정비를 위해 입고돼 있던 승합차와 승용차 등 차량 11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려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차돼 있던 차량 가운데 한 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차량 내로 물이 들어가가지고 배터리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갖고 다각도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어젯밤 7시쯤 고창에서는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1,30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남원과 고창 화재 모두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불이 났습니다. 시동이 꺼진 뒤에도 차량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이 때문에 차량 내 전선 피복이 벗겨지거나 기름이 셀 경우 차량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상시 전원, 오디오나 발전기 쪽에 전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배선이 경화되든가 피복이 벗겨졌을 경우, 또 오일과 수분이 함유됐을 경우 차체에 쇼트가 나서 화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블랙박스 등 차량 안에서 전기장치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전격 용량의 퓨즈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개성공단의 폐쇄로 전북의 7개 중소기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자 전라북도가 모레 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전라북도는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경영 안전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추가로 업체 대표들을 만나 이들의 고충을 듣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에 투자한 전북의 7개 기업 가운데 3개 기업은 경협보험에 가입해 최대 70억 원 한도 내에서 투자 손실액의 90%를 보상받지만 나머지 4개 기업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중소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다음 달부터 차이나 데스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기업이 한중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사와 변리사, 인증 전문가 등이 직접 지역의 수출 기업을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8년은 어린이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데다 원화가 크게 줄어 운영을 포기하는 어린이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어린이집을 거래하는 인터넷 매매 사이트입니다. 가정 어린이집부터 민간 어린이집까지 전북에서만 50여 곳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과거보다 매물이 좀 늘었죠. 요즘 누리과정이 하도 시끄럽고 또 아이들 수도 줄다 보니까 아마 운영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북의 어린이집 원화는 5만 5천여 명입니다. 1년 전에 비해 무려 3천여 명이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해마다 수백 명씩 자연적으로 줄던 것이 누리해삼 파동으로 불안감이 커지면서 1년 새 크게 줄었습니다. 과거에도 어린이집은 정원을 70-80%밖에 채우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누리해삼 문제가 생기면서 급격히 빠졌어요. 어린이집을 빠져나온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몰리면서 공사립 유치원의 입학 경쟁률은 수십 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정부 몫이라며 예산 편성을 끝까지 거부하고 있어 어린이집의 원화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 과정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원화 수도 크게 줄면서 어린이집이 황금알을 낳는다는 얘기는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조창현입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교육감에 대해 형사고발에 들어갈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에게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을 징계하라고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뒤 지난달 28일까지 징계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시국선언이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교육부에 보내고
단 한 명의 교사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교육감에 대한 형사 고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농협의 쌀 추곡 수매 물량이 최근 5년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쌀값은 계속 떨어져 지역 농협의 절반이 적자를 안게 됐습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이 농협은 3,600톤의 쌀을 수매했습니다. 1년 전보다 수매 물량이 1,200톤 늘어났습니다. 전라북도 전체 지역 농협의 수매 물량은 2011년 23만 8천 톤에서 지난해는 36만 1,000톤으로 34%나 늘었습니다. 쌀 생산량이 늘어난 게 원인이지만 쌀값 하락을 예상한 민간 미국 처리장들이 수매 물량을 줄여 그만큼 농협의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하락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그런 물량에 대해서 매입을 안 하고 상대적으로 금년도 벼 매입량을 축소하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상대적으로 저희 농협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쌀 80kg의 산지 가격은 지난해 10월 15만 6천 원대에서 지난달엔 14만 6천 원대로 1년 전보다 10% 떨어졌습니다. 이 영향으로 지난해 전북 22개 지역 농협 미국 처리장 가운데 50%인 11개 농협이 적자를 봤습니다. 수매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생산성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비싸게 수매해서 싼 가격으로 사실은 팔아낼 수 없는 입장이고 적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가격을 너무 싼 가격으로 낼 수도 없는 가격이고. 농협 미국 종합 처리장들은 정부가 남는 쌀 17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JTB 뉴스 정윤성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기반시설이 취약한 농지를 기계 영농에 맞게 정비하는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을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156억 원을 들여 김제와 부안, 군산 등 10개 지구 591헥타르에서 경지 정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6월까지 공사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 달 20일까지 군산과 임실, 순창 등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병한 전국 시군에서 소나무류 이동을 특별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유통 가공업체와 땔감 사용 농가, 그리고 소나무류 화물 차량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가 금마면 서고도리와 동고도리 지역을 대상으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는 오는 2018년까지 100억 원을 들여 고도 보존지구 안의 낡은 건축물을 정비하고 고도의 역사 문화와 어우러진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는 또 고도 보존지구 안에 한옥을 신축하면 최대 1억 원까지, 전통 담장을 설치할 경우 2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정읍시 태인면의 한 주택에서 42살 박모 씨가 19살 딸과 17살 아들과 함께 극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것을 박 씨의 남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박 씨가 어젯밤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지적장애가 있는 두 자녀에게 극약을 먹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의 낮 기온이 23.9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졌지만 내일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오전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4도, 낮 기온도 오르지 않아 3, 4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2에서 먼바다는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새벽에 비가 그친 뒤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4도, 낮 기온도 3, 4도 안팎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눈이 내리면서 추위가 이어지겠고 오는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JT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